첫인상 선택은 영숙님부터. 영숙님이 지금 스스로가 사기캐라고는 하는데 약간 지적인 열망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 똑똑한 사람들에 대한 동경? 그러면 영숙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그러지 않은 게 아닐까. 새로운 직업 예상들이 영숙님은 뭐였어? 바나나걸, 의사, 유치원 교사. 근데 유치원 원장님이겠지? 그 중에서 나한테 하나의 베팅을 하라고 하면 그 중에서는 유치원 교사를 선택할 것 같기는 한데 교사 느낌이 있나? 의사라는 말도 있었지 지난주에. 근데 제가 내가 봤을 때 의사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는만 말을 했었어요. 궁금하다 진짜 뭘지. 서울대 의대? 의대를 지금 다니고 있다고? 모르겠어. 지금 다닌다? 지금 다닌다 하면 뭐 그렇다면 뭐 좀 그럴 수도 있. 근데 뭐 이랬는데 뭐 영숙님이 전혀 다른 직업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7명의 멋있는 훈남들이 있다라고 영숙님은 7명을 어머니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들 이제 어머니라고 하니까 또 깜짝 놀랐죠. 여기서 선택한 분은 영수. 영수를 선택했어. 어떻게 보면 외모를 좀 덜 보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캐리어를 들어줬다는 거,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감이 없는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설들은 세워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직업이나 이런 걸 알아야 과거가 유추가 되고, 과거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유추가 돼야 지금 영숙님이 말하는 저런 것들이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말인지가 나올 텐데, 그게 아쉽네. 계속 나는 솔로 나라에서 숙소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영숙님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영철 광수, 뭐 상철 경수, 영수,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랑 영수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상철 경수를 관심 있어 하지 않았어. 그러면 영숙님은 다정하고 푸근한 사람을 좋아한다일 수도 있겠지. 근데 확실히 어떤 지적인 모습이 보이는 사람을 선호하는 것 같기는 해. 그치, 어차피 다음 주면 알게 되겠지. 그 포항 남자가 직업 공개 후에 영숙이한테 똑똑한 거는 증빙이 돼요? 이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뭔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한테 증빙이 돼요라는 말을 묻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증빙이 아직까지 돼 있는 게 없으니까 증빙이 돼요라는 말을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기억 속에서 확실하게 그것 때문이라고는 안 돼 있는데 이런 게 그러니까 직관이야. 그거를 예고해서 봤어 분명히 그 장면이 머릿속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나서 그 나중에 이제 직업이 의대래요 했을 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와. 그러면 직관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해놓고 내가 왜 아니라고 생각했지? 라고 하고 뒤져보는 거야. 내 기억 속에 있는 그 단서들을.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직관이 그걸 아니라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수학을 못한다는 뭐 그것도 있지만 본인 피셜이고 겸손한 말일 수도 있는데 물론 영숙님이 겸손한 말을 했을 리는 없죠. 그거는 주관적인 거고 더 확실한 얘기는 영훈님의 반응이긴 하겠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 영숙님이 되게 선호하는 사람들이 지적인 사람들로 유추되는 사람들, 그리고 선해 보이는 사람들. 광수나 영수 모두 선하고 안전하고 지적일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어쨌건 상철과 경수는 굉장히 멋있고 남성적이지만 어떤 지적인 느낌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영철은 너무 자신감 없어 보이니까 다들 영철이 의사다 이러면은 막 그랬잖아요. 앞에 뭐가 하나 더 붙나요? 숫자가 붙나요? 장자가 붙나요? 막 그런 농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건 전문의시지만, 그리고 영식님도 그런 어떤 지적이거나 이렇게 안전한 느낌은 아니고, 영호님도 그런 느낌 아니지. 그러면 그렇게 안전하고 지적인 느낌이라고 하면 영수랑 광수긴 하죠. 과연 그러면 왜 이렇게 저렇게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안전한 사람을 찾지? 근데 안전한 걸 꼭 찾진 않을 수도 있겠지. 그냥 지적이어서 지적인 사람을 찾을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지적이어가지고 사기캐인 사람이 지적인 사람한테 왜 이렇게 끌려하지? 보통 사회보상 이론에 따르면 어떤 내가 가지지 못한 거를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때가 많긴 한데, 동료인 사람을 원할 때의 태도 치고는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 이게 뭔가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더 설득하려는 시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영수가 자기가 선택받을 거를 예상을 못했나 봐요. 자기가 예측한 범위 내에서 벗어나니까 확실히 어버번하더라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정해놓은 플롯에서 벗어나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너무 계획적인 사람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어머님이 따님하고 정말 예쁘게 잘 예쁘게 생기셨거든요. 뭔가 무슨 말 하려고는 알겠어. 아유, 따님이 어머님 닮으셔서 정말 미인이신데 아유, 어머님이 정말 미인이셨군요. 이런 식의 멘트를 하고 싶었겠지. 근데 이제 이런 당황하는 모습, 예쁘게 생기셨거든요. 그런 거. 네, 그렇죠. 영숙님이 어머니를 좀 닮았군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5박 6일 동안 제가 잘 모시겠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직업은 아닐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라고는 생각해요. 영수님은 굉장히 얼떨떨하고 벌써 예비 장모님이야? 어머니라고 하는 순간 얼었고,
지금 영수님은 영숙에 대해서 계속 좋은 인상만 받는 것 같아요. 영숙님은 일단 어머니랑 사이가 좋아 보였거든. 이 다른 여자 출연자들도 물론 좋았지만 어쨌건 그 눈앞에서 어머니랑 통화를 했으니까 좋고, 그리고 그 영숙님이 굉장히 자부심 있는 모습들처럼 보이는 멘트들도 많았고, 그래서 지금 영수님은 영숙님에게 굉장히 끌려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영수님이 이성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이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영수님은 굉장히 기대 속에서 힘든 상황을 딛고 의사가 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이성과 연애나 이런 게 많지 않았겠지. 그리고 연애를 뭐 많이 안 해봤어도 이해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애도 많이 안 해봤고 뭐 이성으로서의 여성 관계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틀을 벗어나는 거를 힘들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딪혔고, 근데 막상 이혼을 하고 나서 깨닫고 아 그런 부분을 내가 잘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정도로 지금은 과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편협하다기보다는 나만 옳다. 내가 정한 스케줄 혹은 이런 프로그램이 모두 다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것이 이혼으로 왔구나. 그 정도로는 생각하고 있겠지.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영수님은 이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말에 현혹되기가 쉽다. 예를 들어서 영수님 같은 사람이 부모님이 됐어. 아빠가 됐어. 자식이 학원 다니게 돈 좀 줘요. 그래서 학원비를 줬어. 그래서 애가 밤늦게까지 있다가 왔어. 그러면 그런 줄 알아. 근데 손에 이제 파란색 분필 같은 게 묻었어. 그럼 영수님은 어때? 학원에서 뭘 하다가 파란색 불필이 묻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지. 하지만 놀아본 사람들은 어때? 아, 이 새끼 당구장에 있다 왔네? 바로 알아. 거기에서 딱 들어오는데 냄새가 약간 평소 향이랑 달라. 그러면 이 냄새가 약간 그 라면 향과 그리고 진하진 않은데 약간의 그 흡연한 냄새 혹은 가글 냄새가 나. 그러면 아, 얘는 깸방에 있다 왔구나. 바로 알아. 그 냄새만 나도 바로 알아. 노래방 냄새, 그치? 바로 알아. 얘가 들어오면 바로 무슨 냄새 맡아도 야, 이 새끼 놀았구만. 하지만 영수는 몰라. 그렇게 놀아보질 않아서 몰라. 애초에 그렇지, 눈빛도 달라지지. 놀아본 부모들은 뭔가 일탈을 경험해본, 사람을 그렇게 해본 사람들은 알지. 하지만 영수 씨는 애초에 그런 걸 안 해봐서 이 사람이 그냥 말하면 고지고대로 들어. 자식에 대해서도 그러고 와이프에 대해서도 그러고, 그리고 이게 맞아. 자기가 맞고, 그러니까 그거를 또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쵸? 모르지. 영수 씨는 몰라. 이게 세상 똑똑한 사람인데 한 번도 자기는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진 않았어. 그리고 대학에서도 거의 뭐 1등을 했고, 차석이니까 거의 뭐 2등이니까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애초에 상상을 못해. 이성도 당연히 안 해도 나처럼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처럼 사고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난 얘기를 하면 아니 어떻게 그래? 가계부? 아, 당연히 쓰는 거지. 이걸 안 써? 어떻게 그래? 내가 학원비를 줬는데 그걸로 학원비를 받아서 땡땡이를 쳐? 어떻게 그래?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아니 학원 갔다 왔다고 했는데? 우리 애들 착한데? 학원 갔다 왔다고 했는데? 착해도 그럴 수 있다. 영수님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가능성이 좀 높은 사람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틀도 강하면서, 그리고 사람의 말도 고지고대로 듣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유연하지는 않은 거지. 그래도 이혼을 겪고 이렇게 되면서 많이 유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이제 영숙님은 밝은 미소, 타이트한 생활의 압박을 받는 타입, 스스로가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겠지. 아무튼 밝은 미소로 마중하는 그 모습에 영숙님은 좋은 성격. 그 다음에 정숙님이죠. 여기 남자분들이 있으니까 아빠 엄마가 좀 가까이서 보여줄게 하면서 엄마랑 사이가 좋아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반에는 많이 몸을 사리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쓸 텐데, 이제 결정적으로 터져 나오는 시기는 몸이 지치고 마음이 커졌을 때, 그때부터가 이제 22기의 진정한 시작이 아니겠나. 그 진정한 시작은 최소한 3일차에서 4일차. 4일차가 보통 이제 절정이잖아요. 그렇게 상처를 첫인상을 선택을 했죠. 아빠랑 닮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막상 가서 보면은 안 닮았어. 근데 자식들이 보는 부모님은 가끔 멋있어 보이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근데 이번에는 그 테이프 깔까 같은 명장면이 안 나오지 않을까요? 상철 씨가 그렇게 흔한 얼굴이 아닌데. 여기 지금 22기의 테리우스인데 여기서 지금 흔한 아빠상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아무튼 흔한 아빠상이 여기 있는데, 흔한 아빠상은 따로 있는데 지금 상철님한테 다들 아빠 닮았다고 지금. 그러니까 엄마는 인정 못해 지금. 안 들려서 그랬겠지. 근데 너랑 닮은 사람은 선택했다고? 아빠보다는 차라리 너를 닮은 것 같은데? 근데 안 닮았죠. 그래서 잘생겼다고. 이제 상철님이 조금 뭐라 그럴까, 살짝 아쉬운 포인트 중에 하나는 상철님이 차라리 어린 사람들한테는 더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리거나 아니면 좀 나이가 있어도 저렇게 소극적인 사람의 장점을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저런 사람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돌싱 분들은 대화가 아쉬웠던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철님이 상대적으로 초반에서보다 인기가 떨어질 것 같은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철님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숙기가 없고 소극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대화가 그리운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번 기수에는. 당장 봐봐. 뭐 순자님 사람이 그립다고 그랬어. 정숙님 직업적으로 만나고 그런 사람들은 많아도 여기서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영숙님도 나 사기캐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어필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만큼 그 주변에서 그만큼의 인정을 목말랐던 거지. 그만큼 인정해.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철님은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차라리 말 많고 까불까불 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쳐가지고 역시 사람은 진중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묵묵하게 뒤에서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이 좋아 라고, 남자는 어쨌건 관계에서 지친 사람이면 차라리 상철이 멋있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분들은 관계에 지친 사람이 아니라 관계가 그리운 사람들이야. 관계가 그립고 외롭고, 그리고 그렇지만 현재 뭐 육아든 아니면 어떤 이혼의 상처 때문이든 조심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기서 상철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겠지. 경수같이 유쾌하게 이 사람들을 에이 괜찮아 하고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면 경수 같은 사람한테는 확 끌릴 수가 있는데, 상철은 조금 아쉬워. 그런 부분에서. 근데 물론 아쉽지만 그래도 일단 테리우스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외모가 괜찮으시고 피지컬이 좋으시니까 그런 걸 넘어서는 매력이 물론 있으시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100만큼 매력을 느꼈다면 그래도 한 뭐 90으로 떨어질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거지. 이번 기수의 분들의 특성상 상철 씨가 매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또 상철님의 어떤 매력은 전부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게, 그게 또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더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른 방향의 장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외모나 피지컬이 딱 좋은데 파일럿이야. 이번에 뭐 상철님 뭐 파일럿이라며, 빨리 파일럿 나와. 파일럿 맞았어. 자전거 파일럿이었잖아요. 자전거 파일럿이야. 그러면 뭐 이제 반전 매력일 수 있겠지만, 아우 엉덩이가 튼튼해요. 막 허벅지가 튼튼해요. 그런데 경륜 이러면 너무 한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물론 좋지. 근데 뭔가 이렇게 딱 반전이나 새로움을 주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쉬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뭔가 반전 매력을 주지 못해서 100점이었다가 갑자기 뭐 200점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어쨌건 상철님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자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데이트를 해가면서 지금 처음에 4명한테 관심이 있었지만 빨리 한 명을 선택해서 그 안에서 관계를 만들어서 가야 될 것 같아. 상철님은 이 초반 인기를 물론 자만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상철님. 그렇지만 어쨌건 그래서 빨리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경륜 선수시다 보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제작진들도 엉덩이 얘기하고 그랬구나. 뭐 경륜 선수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정숙님은 그냥 인상이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정숙님 외모를 포기한다고 했는데 가장 외모를 본 픽을 한 것 같아. 외모가 운동도 좋아할 것 같고 그런 분에서 눈에 띄었다. 운동을 뭐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포기를 못해. 지금 내가 이럴 거면 내가 예전에는 더 대단한 사람도 내가 거절했는데 이제 와서 외모를 포기하라고? 못해. 그게 무의식적으로 있어. 정숙님도 주변에서 말렸지만 저 의상을 고집해서 입고 나왔잖아요. 정희님도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한 표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세 보이고 싶지 않았다라고 해놓고 가장 세 보이는, 모르겠어요. 정희님 옷장에서 그 옷이 가장 안 세 보이는 의상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 보이는 의상을 입고 왔잖아요. 그래서 다들 확실히 자기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숙님이 좀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다이어트가 된 그 결과물로서 본인이 자신이 더 있었겠지. 저 보라색 옷도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나중에 성공하면 저 옷 입어야지, 이번에 다이어트도 되면, 그러면서 저 옷 자체가 일종의 목표가 되기도 했었을 거고, 그래서 저걸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지. 미스터 킴처럼 이렇게 다리를 보시는 남자분들이 생각하는 선호하는 다리와 여자분들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다리는 실은 달라요. 여자들이 생각하는 최고 이쁜 캐릭터가 누구야? 세일러문이잖아요. 남자들 생각 속에 머릿속에 있는 로망인 캐릭터 뭐 있어? 출리와 세일러문 다리를 생각해봐. 그러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를 거야. 그게 이제 남자가 생각하는 선호하는 다리와 여자가 생각하는 선호하는 다리가 다르죠. 여성분들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다리를 남자분들은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실은 또 많아요. 출리 말고 또 뭐 있어? 지름다리 나와서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다시 스트리트 파이터 6가 지금 얼마나 인기인데. 그래서 이건 뭐 남녀 그 기준이 좀 달라요. 그리고 순자 어머님, 순자 씨가 또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내 앞에 훤칠한 분이 7분 있어 하면서 엄마에게 보여주고요. 여기서도 이제 순자님도 고르고 여기서 이제 경수님은 안내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외모만. 영식님이 조금 말이 많으시거든요. 재미있는 말들을 가끔 하시긴 하시는데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이거를 전기수의 남자분들도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는 내가 띄웠는데 결국 잘생긴 사람이 커플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분위기를 띄울 때 그래도 자기가 실속 있게 분위기를 띄우려면 타율이 높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이미지를 깨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결국 비슷한 맥락의 말인데 내가 말이 많고 그 안에서 10번 말해가지고 한 번 정도 웃겨. 그럼 나머지 9번이 나의 인상을 또 좌우하게 돼요. 저 사람은 대체적으로 재미없어. 말은 많은데 재미없는 사람. 수다쟁이가 돼. 약간 영식님이 지금 그런 경계에 있지 않나. 안 해도 될 말을 자꾸 뱉어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해는 합니다. 이번 기수의 분들이 다 자기의 세계와 지금 이 낯솔의 세계가 되게 다를 거 아니에요.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물론 다른 기수도 다르지만 돌싱 기수만큼 다른 기수도 없을 거 아니야. 영식님도 회사, 물론 뭐 회사로 관련해가지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런 건 있었겠지만, 그리고 아이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의 나는 솔로에 나와가지고 임하는 사람들은 다른 기수는 당장 지난주에 소개팅하고 나왔을 수도 있어. 썸을 타다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이제 소개팅하고 이러다가 뭐 인터뷰하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 어쨌든 연인이 없으면.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지금 약간 지금 들떠 있는 상태에 가까운 상태일 거라고 생각하고 봐줘야 될 것 같긴 해. 그리고 영자님 첫인상 선택한 사람은 광수. 잘 골랐죠? 지금 뭐 다 괜찮지만 광수 씨. 근데 이번에 남자분들도 전체적으로 어리다는 느낌을 조금은 받고 있어. 광수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영철은 다시의 아버지로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되돌리고 싶은 사람이고, 그렇게 영자님은 광수를 선택을 했고요. 옆으로까지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되게 좋았나 봐. 영자님은 저렇게 밟고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V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렇겠죠? 그래서 잘 놀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세요. 그렇게 이제 영자님 가시고 경수님은 또 안내해주고요. 왜 좋아요? 귀엽게 생겼대. 사진 찍는다고 냅다 V를 하는 것이. 이제 처음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꽂히는데 나중에는 자꾸 이유를 만들지. 이 뒤에서 광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 사람의 어떤 다정함을 얘기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유가 생기죠. 그래서 약간 초등학교 남자애 같은 느낌 있는. 영자 씨는 어쨌건 통제욕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하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깔리는 사람 같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교수지만 약간 좀 군인 같은 마인드? 막상 군인들이 또 그런 마인드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군인 같은 마인드를 가진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끌면 끌려올 수 있는, 약간 내 통제하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리지 않을까? 그래서 인상도 좋고 귀엽게 생겼고, 그리고 이제 옥수님은 자기의 이제 가장 친한 동생과 통화를 했는데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야.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지. 뭐 어머니한테 무슨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어쨌건 마음속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였을 거다. 뭐 갑자기 미션을 하다 보니까 뭐 어머니가 뭐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뭐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다른 분들은 다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한 사람만 그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머릿속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죠. 타인의 평가라는 거는 그런 남의 사정을 하나하나 다 봐주지 않잖아요. 그걸로 어떤 인상이 정해지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잖아. 어떤 인상을 통해서 그 사람을 결정하고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깊은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그런 부분을 주의하지 않아도 돼. 깊은 관계는 어차피 알아. 내가 실수를 해도 아니면 어떤 잘못된 인상을 보여도 얘네는 나를 알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 문제는 중간 연결고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쉽게 판단하고 그런 쉬운 판단, 짧은 판단으로 어떤 선택을 결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일단 시작은 옥수님의 다양한 장점이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마이너스였을 거다. 근데 뭐 옥수님은 이게 마이너스였어도 워낙 일단 기본적으로 미모가 출중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인 입담을 가지고 계시고 개그 센스가 있으시니 되게 쉽지 않은 조합인데 어쨌건 그러니 그거를 충분히 역전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 대신 친한 친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죠. 옥수님은 영호를 선택했군요. 근데 옥순과 영호는 잘 되기가 어렵죠. 잘 되기가 어렵고, 왜냐면 옥수님의 대화는
맞춰줘야 돼. 옥수님은 자기가 굉장히 재치가 넘치고 이제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옥수님의 텐션이나 옥수님을 좀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식의 화법이 필요하거든요. 옥수님이랑 만나려면 잘난 사람이 잘난 티를 안 내면서 서포트를 해줘야 옥수님과 만날 수 있어. 옥순 영호 싸울 것 같다고? 근데 옥순 영호가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두 사람은 어쨌건 변화하기로 하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한번 확인해줘봐. 왜 친구한테 확인하라고 그러지? 여기서는 이제 옥수님은 이제 영호님. 그래서 얼굴이 잘 안 보인다. 얼굴도 보여주지 않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영상통화를 하다니. 근데 여기서 어쨌건 친구 입장에서는 뭐 그만큼 책임감이나 그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이런 프로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배우자를 고르고 있어. 그러면은 솔직히 조심스럽잖아요. 조심스럽고 뭐 잘 보이고 싶고. 그런데 뭐 친구 입장에서는 어때? 아우 뭐 저 오빠 어떻다 뭐 아니면 저 분 어떻다 뭐 이렇게 되지. 가볍게 임하게 되지. 그리고 거기에서 내 인상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말도 조심하게 하고 뭐 엄마거나 아빠면. 근데 뭐 친구 입장에서는 뭐 내 얼굴? 아우 뭐 방송 나기 싫은데 가려버리지 뭐. 친구 입장에서는 뭐 그만큼 이게 뭐 옥수님이 굉장히 소중한 친구겠지만 옥수님에겐 당연히 뭐 친구고 소중하죠. 소중한 친구겠지만 친구 입장에서는 뭐 부모님만큼 어떤 책임감을 가지기 힘들고 지금 영호 입장에서도 뭐 너무 잘생기셨다 하지만 사람이 영상 통화하는데 상대가 얼굴이 안 보이면 솔직히 불편하죠. 불편하지. 이제 가끔 저도 진짜 그런 경우는 없는데 영호 입장에서는 솔직히 저렇게 얼굴만 나오면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지. 그냥 사이가 안 좋거나 여기에 나올 때 이제 말씀을 못 드리고 나왔거나 말씀을 안 드리고 나왔을 수도 있지.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유 나가지 마라. 거기 나갔더니 다들 상처받고 나오더라. 막 그렇게 하면서 걱정을 해서 좀 의견이 안 맞았고 에이 엄마가 또 싫어하는데 굳이 전할 필요 있나 이 정도로일 수도 있겠지. 그런 부분은 이해해요. 그래서 뭐 너무 거짓말 티나는데요. 그래서 뭐 너무 멋있으시다. 그러니까 이제 영호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호 씨 막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상 통화를 한다고 했는데 상대 얼굴도 안 보이고 이러면 민망할 것 같아. 영호가 그렇다고 여기서 잘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상대한테 맞춰주는 그런 성격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나는 낸데 약간 이런 스타일이잖아. 부모님 노출이 조심스럽다는 거는 그치 조금 주관적인 것 같아. 그래서 끊으시려고 한다 하는 그런 상황이죠. 받고 여기서 뭐 영호 입장에서는 뭐 친구한테 잘 보일 이유는 없으니까 뭐 아무리 잘 되네 어쩌네 해도. 근데 물론 친구의 의미가 있죠. 특히나 어린 나이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 친구들한테 잘 보여 놓는 것만큼 그 효과적인 것도 없는데 이게 결혼을 한번 해본 사람들 이 정도 나이에서 친구들한테 잘 보이는 거는 솔직히 별로 의미 없어.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까지 있는 물론 영호님은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뭐 상대의 친구들한테 잘 보인다는 거는 크게 의미 없고 친구들한테 잘 보이기를 바라는 것도 조금 무리한 요구긴 하지. 그치. 다른 분들은 뭐 어머니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나는 얼굴도 안 보이는 이 사람 친구한테 뭐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영호 입장에서도 뭐 뭔 말을 해야 돼? 지금 친구랑 뭐 이러니까 제일 친하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영호 입장에서 뭐 별로 할 말이 없었을 것 같긴 해. 그래서 어쨌건 고생을 하셨다. 영호를 선택한 이유는 젠틀해 보였고 그리고 말 많고 활달한 거 별로고 근데 오히려 젠틀한 거는 지금 말 많고 활달한 게 별로고 젠틀한 사람을 찾으면 생각보다 그런 이미지는 상철 아닌가? 의외로? 지금 상철 씨가 이게 피지컬이 좋고 인물이 뛰어나서 좀 약간 그런 거에 먼 사람처럼 보이는데 말 많고 활달한 게 별로면 말수 적고 조용하고 그리고 젠틀 이러면 뭐 상철. 근데 상철 씨는 어떤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이렇게 조용하고 말을 했을 때 이렇게 잘 들어주고 약간 그런 사람이지. 근데 확실히 상철님이 이번 기수 좀 아쉽네요. 그리고 다정할 것 같고 아니 상철님은 콘텐츠 부족 이상일 것 같은데 콘텐츠 부족이 아니라 그냥 없지 않을까요? 아니 모르겠어. 데이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해. 콘텐츠가 아무래도 그냥 딱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그냥 성실하게 사는 삶에 이제 그게 전부인 사람이 아닐까? 정말 성실하고 정말 이렇게 조용하고 조심조심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또 운동 갔을 때 이 경륜 선수분들은 주말에 이게 시합을 뛰시잖아요. 그러면 시합을 뛰는 동안 집에 못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거의 주말 부부가 있어도 평일 부부가 있진 않잖아요. 근데 약간 평일 부부 같은 느낌이 될 거란 말이지.
이제 그런 부분들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고 저렇게 성실한 사람을 또 존경하고 또 사랑으로 왔을 때 또 기다리고 약간 좀 다정하고 살가운 학원 선생님 그런 분들하고 그게 맞겠다. 스케줄링이 주말에 일이 더 많은 직업. 그러면 서로 주말에 어차피 둘 다 일을 하니까. 아 근데 또 애가 생기면 또 그러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어쨌건 다정할 것 같고 했는데 영훈님 스타일에 다정함이 있겠지. 근데 이제 영훈님 같은 경우에는 또 연하와 또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살 차이 맞죠? 9살 차이의 여성과 결혼을 해가지고 맞춰가면서 살았다. 웬만한 건 맞춰줬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여성분이 대학생 갓 졸업하고 나서 결혼을 바로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확실히 상대가 뭔가 좀 철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더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면 되죠. 만나면 돼. 그리고 현숙님. 현숙님 어머니랑 굉장히 닮았네요. 방수는 여기서 또 손 흔들기. 그리고 여기서 현숙님도 그분과 통화라고 하면서 간 게 상철. 등장할 때 캐리어도 끌어줬고 고맙다고 하고, 그리고 경수의 안내에 따라서 경수님은 여기 이제 취업을 하셨죠.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얗고 어깨 넓고. 이 현숙님은 확실히 어떤 피지컬에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멋있는데 돌싱이라고? 근데 여기에서는 또 상철이었고 뒤에서는 또 경수긴 한 걸,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지. 이번엔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금사빠의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초반에는 상철의 독주. 정인님, 엄마 내가 아빠처럼 덩치 큰 사람 선택했거든. 상철이죠. 그래서 상철님은 4표로 이제 4번 정도 이제 통화를 하니까 그래도 자연스럽게 안내도 자연스럽게 하고요. 경수님도 이제 안내가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제 정인님은 어깨가 중요하고 짜장면은 먹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4표까지. 감사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경수까지 0표. 영식은 0표 예상했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기분이 안 좋았고, 영철은 내일부터 승부를 걸겠다. 승부를 건 결과가 뭐야? 먹고 세븐하면서 승부를 걸었잖아요 지금. 이 정도의 승부를 건 사람이 있나? 이렇게 이제 최선을 다해야죠. 저는 포기는 안 해요. 멋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기수의 영철님의 활약 굉장히 기대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죠. 저는 이제 포기는 안 해요. 쉽게 이렇게 된 게 이제 예전에는 포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포기를 안 한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어렵게는 할 수도 있으니까 쉽게 포기는 안 해요라고. 그러니까 이게 영철님의 삶을 보면 이번에 이제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60일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영철님은 굉장히 좌절감에 빠져 있었고 우울감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제 163화로 넘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시작. 옥수님, 저는 옥수님이 표를 많이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표를 많이 못 받았죠. 그게 약간 이 표정에 있었던 것 같아. 표정 탓인 것 같아. 처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성분들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럴 때는 또 말씀도 잘하시고 표정도 밝은데 가만히 있을 때 표정이 너무 무표정이니까 사람들이 조금 다가가기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정희님부터 이제 이동을 하고요. 정희님 아무도 없어요. 혼자 가게 됐죠. 상철님이 약간 여러모로 미안하게 됐어. 4표나 받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뭐 벌을 받겠네요. 죄를 받겠네요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서서히 인기가 떨어질 걸 대비해서, 지금 처음 시작은 4표였지만 어쨌건 3표, 2표 이렇게 떨어질 걸 대비해서 빨리 상철님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희님은 선택을 못 받고 0표 같은 거 신경 안 쓴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나를 어떻게 볼까 첫인상. 항상 세게만 많이 봐서 그렇게 안 봐주길 바랬는데 라고는 하는데, 세게 많이 봐서 그렇게 안 봐주길 바랬다는 것 치고는 의상이 센 의상이죠. 세게 보이는 옷을 입었어. 그렇다면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저 의상이 평소의 의상이어서 내가 고집스럽게 입던 의상 이외에 여기서 어떤 전략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안 한 거야. 그러면 정인님도 되게 성격도 어떻게 보면 순하고 조용조용한 성격일 수는 있어도 고집은 꽤 센 사람일 가능성이 있겠지. 자기가 약해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정인님이 센 사람은 아니야. 내면도 여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센 말 함부로 못하는 사람일 수는 있겠지. 그래서 뭐 학창 시절 이럴 때는 정인님에게 그냥 사람들이 다 대우를 해줘. 왜냐면 동네에서 다 아니까.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근데 결혼하고 지방으로 가면서 너무 자기 자신이 약해졌고 이혼을 하면서 그 약한 자신이 싫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또 센 스타일링을 하고, 그 스타일링에서 하고 살다 보니 그 스타일링을 벗어난 나를 다시 좋게 봐주는 사람들과
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야겠다는 그 전략적인 선택을 못하고 그냥 해오던 대로 가장 내가 생각하는 멋진 나를 연출한 거지. 전략적이진 않아. 이것도 그냥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고집스럽게 스타일링을 하고 온 거지. 이번 기수의 분들이 전체로 고집이 세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항상 세게만 많이 봐서 그렇게 안 봐주길 바랬다. 그래서 역시나 센 이미지가 더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옷이 너무 셌구나. 그거를 이제 평가를 받고 나서야 이제 깨닫는 거죠. 그만큼 자기 세계가 강한 거지. 이거는 이 인터뷰를 보고 이 전에서 인상 깊게 봤던 가장 맥락을 똑같이 하는 인터뷰가 실은 정숙님의 인터뷰죠. 정숙님이 이 보라색 옷 친구들이 다 말렸는데 내가 입고 싶어서 입었어요 라는 거나 지금 옷이 너무 셌구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나 실은 물론 둘 다 의상을 언급하는 거지만 결국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서야 깨달았고 물론 정숙님은 아직 못 깨달은 것 같고 그러면서 이게 아니라는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수용하지 않았거나 들을 기회가 없었거나 그래서 뭐 어떻게 완전 떨리는데 그러면서 막 웃고 지금 영숙님은 여유 있죠? 그래서 현숙님의 첫인상 선택을 받았던 현숙님도 결국 아무도의 선택도 못 받았고요. 아무도 없었죠. 저걸 이제 무거운 걸 이제 들고 그 길 지나는군요. 그래서 눈물이 터졌어요. 영명이라고. 이게 여기서 현숙님도 조금 걱정돼. 이게 현숙님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숙님 어떤 상처가 너무 크다고 해야 되나? 이 상처가 크고 상처가 아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불안과 피해의식이 큰 사람들은 자기 사고에서 벗어나기 힘들거든. 거기다가 이제 감정이 널뛰기 시작하면 이제 충동적이고 그렇게 된단 말이지. 이 인터뷰부터 걱정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현숙님이 걱정되는 게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확 올라갔다가 이게 지금 굉장히 심해요. 그게 좀 걱정되는 포인트야. 어떤 평온하지 않거든. 20, 30대 때 항상 학교나 회사에 가면 저한테 대시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20, 30대 때는 항상 대시하는 사람이 많았어. 항상 넘치는 사랑을 막 받았지. 막 위로 올라가 있어. 그러다가 결혼하고 사기를 당했지. 현숙님 표현으로. 여기 나와서 너무 행복하지. 지금 또 표를 못 받았네? 이게 지금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대시하는 사람이 많았을 수 있죠.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어느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어느 지역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느냐 다르고 물론 뭐 현숙님이 뭐 훌륭한 외모 그리고 좋은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시도 많이 받았겠지만 현숙님이 아무래도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다 보니 거기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문화권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신비로움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인기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대시를 많이 받는다는 건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모델 같아. 거울만 봐도 내가 그 여잔데 키가 막 170 막 7에 막 그래 너무 이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해서 거울만 보면 내가 너무 이쁘고 집안에서 막 오빠가 나 같은 사람이야. 막 오빠가 막 나보다 막 그래. 그러면 내가 너무 이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이 모델 학교에 갔어. 그러면 어때? 거기서 내가 그렇게 막 대단히 이뻐 보일까? 아니지. 내가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야. 연예인들이 그래서 힘든 거 아니에요. 연예인분들이 자기가 연예인으로 데뷔하기 전에는 동네에서 제일 이뻤거든. 동네가 뭐야? 뭐 다른 동네에서도 유명했거든. 근데 연예인이 당장 되니까 어때? 여기서 내가 제일 별로야. 제일 별로까지는 아니었는데 막 진짜 막 날고긴 애들 막 엄청나고 쟤네들도 이겨야 되는데 이기면 또 끝이야? 아니지. 밑에서 또 애들 치고 올라오지.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그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런 뭔가 대시나 인기로 자기가 굉장히 행복감을 느꼈다는 거는 실은 나이가 들수록 빨리 저런 행복감을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가 행복하질 않아.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 헌팅당한 경험도 많았던 편. 난 아직 죽지 않았다. 혹은 귀찮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헌팅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헌팅은 그날 그걸 채워야 돼요. 그날 헌팅 할당량이 있어. 헌팅하는 애들은. 그래서 오늘 100번, 이번 주 1000번 채우기 뭐 이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날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헌팅을 해요. 이 나이대만 맞다 싶으면. 그래서 그걸로 현혹되면 안 되고 그래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아티스트들이다 보니까 작품이 빨리빨리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로 20, 30대의 어떤 그 자존감을 저렇게 헌팅으로 채우고 있다는 게 약간 좀 걱정되는 포인트예요. 좀 마음에 어떤 사랑받고 싶은 그런 결핍이 약간 유리성처럼 결핍을 이렇게 좀 막아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솔로 나라에서는 나한테 안 따라와. 그러니까 저 말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저 말을 하면서
너무 슬픈 감정이 막 터져 나온다는 게. 근데 현숙님은 이걸 또 행복하다고 이 인터뷰에서 그런 건 아닌데 또 그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막 감정적인 게 터져 나오는 게 걱정되는 거지. 그래서 솔로나라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경쟁심이 또 붙었지. 저 남자들 너희 마지막에 나 선택하게 할게. 그래서 이게 불타올랐다는 건데 근데 또 불타오른 현숙님이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경수님 인터뷰하러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산책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어쨌건 제대로 자극을 받았고 영표를 받았다고 자존감이 확 떨어졌다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결혼도 했고 아이도 키워보고 있고 그러면 뭐 저기서 영표 받는 게 오히려 뭐 연애를 덜 해보거나 어린 친구보다 자존감에 덜 영향을 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야. 더 영향을 받아. 왜냐면 더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표를 못 받은 거에 있어서 더 자존감에 영향을 받는 거야.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기대치가 너무 높았고 그리고 그 기대치가 오랫동안 현숙님이 생각하는 결혼 사기에 가까운 결혼 생활을 현숙님이 인지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기를 당한지는 몰라 나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현숙님은 나의 이상과 이 현실의 갭이 굉장히 커졌겠죠? 그런데 나의 이상은 어때? 나는 이만큼 실은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그냥 사기를 당해서 그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여기 나와서 당연히 나는 이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위에 영향을 받았겠지 했는데 결과는 0표. 이러니까 이제 고통으로 오는 거지. 그래서 걱정은 되는데 근데 이제 너무 오랜만에 이런 데 나와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사람과의 접점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숙님 보니까 그때 아이가 아직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릴 때 키울 때는 정말 인간관계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감정적으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안정적이지 않는 시점을 또 지나긴 하니까 이해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날 안 따라오니까 호기심이 생기고 욕구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수가 농담으로 아우 두 분 어머님은 고백하시던 것 같은데 상처님한테라고.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이 나갔는데 남자가 6명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대로는 아니지. 한 명 나갔지 지금. 그래서 근데 남자분들 이렇게 하면서 영숙 다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농담으로 던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영숙님이 에이 무슨 말이야 안 해. 이게 또 나의 죄구나. 이놈의 인기. 나 또 다 따라오면 어떡하지? 아우 나 소름 돋고 있어. 이러거든. 소름이 돋는 이유는 뭐야? 다 따라올까 봐. 아니야 소리를 하지 않아. 그렇게 이제 옥수님이 출발을 하고요. 근데 옥수님이라도 가고 나서 저 말을 하지. 이게 옥수님이 결과적으로 한 표밖에 못 얻었지만 옥수님도 표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괜히 아프로디테가 아니죠. 아니 근데 그 아프로디테 그 장면도 영숙님이 약간 농담처럼 한 거더라고. 거기서 영숙님 그 장면을 다시 보면 자기가 이제 아프로디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었어 하면서 자기가를 아우 나 완전 막 그렇게 이상했었어라고 약간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고 하는 개그긴 하더라고. 나는 아프로디테야, 나 짱이야.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방송에 나가나? 그런 거고. 농담처럼 하지만 진담이기는 했겠죠. 진심으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이제 옥순의 첫인상을 받았던 영호. 여기서 광수가 죄송합니다 영자님 하면서 옥순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영자가 오 마음이 안 좋지. 영호는 살짝 눈치를 보고요. 근데 여기서 옥수님이 그래도 사회적인 매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옥수님 외모 보면 완전히 막 공주병이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긴 봐야겠지만 여기서도 광수님이 제가 들게요 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이거 제가 들게 하면 자기가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하나씩 끌고 가자는 거지.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안 들지. 근데 이제 확실히 옥수님은 자기가 드는 걸 보면은 이게 확실히 이제 육아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사회생활을 계속 해와서 그런지 저런 부분은 좋게 보였어요. 생각하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보면서 괜찮게 보게 되는 게 그래서 이제 캐리어 끌어주는 동안 마주할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잘 웃는 것 같아서 첫인상. 확실히 이렇게 잘 웃고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누구보다 아쉬웠을 영자. 영자님은 이제 광수가 가버렸으니까. 근데 영자님이 개인적으로는 뭐랄까 좀 노력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상철이 어우 쳐다보지 못하겠네 하니까 영식님 못 쳐다보겠죠? 상철씨 저는 아주 마음이 편해요 이제라고. 상철님 왠지 말실수 한 번 할 것 같아. 아 걱정됩니다. 그렇게 이제 영자님 선택을 받지 못했고 한숨을 쉬면서 따라왔으면 하는 광수가 오지 않고 가버렸죠. 오히려 아무도 안 따라왔을 때 타격감 없었던 것 같아요. 한눈만 패 너무 좋은 전략이죠. 물론 영자님이 끝까지 한눈만 패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광수랑 문제가 영자님 지금 종교가 있지 않아요? 그게 밝혀졌나? 아직 안 밝혀졌나?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 같아. 그냥 어떤 매력이 있다 없다 서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끌린다 안 끌린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근데 광수님이 자기소개할 때 불교란 얘기 듣고 영자님이 약간 실망한 눈빛이었었는데 자기소개할 때 좀 잘 들어봐야 되는 것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광수가 갈 때 아쉬웠다. 남은 날 분발해보겠다. 광수님이 그 종교가 다른 사람을 다시 안 선택할 것 같기는 한데 광수님 표현 말대로 무교나 불교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한테 꽂히면 또 모르지. 근데 어쨌건 영자 예전에 전 아내와 같은 종교다 이러면은 뭐 어렵죠. 쉽지 않지. 그래서 옥수님 따라서 한 명만 갔고 순자님은 이제 영훈님이 따라갑니다. 그렇게 선택을 받고 광수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트라우마가 있잖아. 종교가 다른 거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그것 때문에 1년 아니 한 달 반을 결혼을 한 달 반 만에 결혼 생활을 끝냈고 남은 3개월을 혼자 지내면서 계속해서 아내를 기다렸단 말이지.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고 그게 마음속에 큰 상처로 남았겠죠. 근데 광수는 그 상처의 이유가 어쨌건 종교의 차이 때문이었다 보니 그 상처가 반복될 여지가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감정적인 다정하지 않았는데 엄격한 사람을 내가 사귀었다가 그 사람과 헤어졌어. 상처를 받았어. 그래도 그렇게 엄격한 사람을 또 만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보통은 엄격한 사람을 또 만나. 왜냐면 그런 거는 측정이 안 되거든. 근데 나도 모르게 끌리거든. 그런 사람한테. 종교는 측정이 되거든. 그건 디지털이야. 0 아니면 1이야. 기독교입니까? 오케이, 예스. 그럼 1이잖아. 불교입니까? 오케이, 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눈에 보이는 딱 답이 있다 보니까 다시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광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연하게 뭐 다정한 사람을 원해요. 근데 원래는 되게 엄격하고 막 카리스마 있는 사람한테 끌렸었지. 그러면 또 그런 실수가 반복될 수 있는데 종교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범사신님은 광수 영자를 응원하고 있군요. 그치. 또 근데 어떤 이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이랬다가 딱 그걸 넘어서는 그런 거를 또 보고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뭐 떨게 뭐 있냐 이러면서 병아리 같은 분이 걸어오는 느낌. 웃는 얼굴이 좋아서 밝은 모습. 영호는 이게 밝고 웃는 모습 좋아하고 그리고 영호 씨가 전에 아내가 워낙 어리잖아요. 지금도 20대잖아. 현 시점으로 봐도. 그러면 영호님은 조금 아무래도 약간 전 아내를 기준으로 여성을 볼 수밖에 없긴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이혼을 하던 시점에 아내가 4년 전이라고 그랬나? 그러면 대충 뭐 26살쯤 됐나? 25살의 아내와 이혼을 했는데 갑자기 뭐 40대의 여성과 사귀기는 어렵겠지. 영호 입장에서는. 뭐 좋으면 다 사귈 수 있지만 영호 입장에서는 그게 갑자기 그렇게 이성적으로 보이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10살 어린 연하남을 사귀었어. 내가 30인데 20살인 남자랑 사귀다가 갑자기 걔랑 헤어지고 나보다 10살 많은 남자 40인 남자랑 사귈 수 있어요?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영훈님도 순자님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동안이기 때문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순자님이 가장 어려 보이긴 하잖아. 저는 사귈 수 있습니다. 뭐 있긴 하겠죠. 그 밝은 얼굴이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남은 분은 정숙과 영숙인데 이제 영숙 씨 머릿속에는 이제 계산이 되는 거야. 5명? 어떻게 5명이랑 다 가지? 큰일 났다 이러고 있을 거야 지금 영숙님은. 그렇게 이제 일단 출발을 하는데 영식님이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요. 영숙님은 깜짝 놀래. 아니 나한테 5명이 올 줄 알았는데 4명밖에 안 온다고? 그것 때문에 놀라는 거야?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보고 놀래. 영숙님 놀라는 포인트가 살짝 이상한데? 그때 이제 영철님도 일어나니까 그래서 의외여서 놀랬나? 근데 이제 영철님은 그냥 추워서 옷을 가지러 가는 거였어. 그렇게 이제 가고요. 유일하게 이제 정숙 씨를 선택을 한 영식. 근데 영식님의 화법을 조금 자세히 보긴 봐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정숙님이 그러거든. 저에 대한 캐리어 마중은 의리로. 저에 대한 의리로 선택해 준 건가요? 그때 의리 빼면 시체죠. 본심이 나온 게 아닌가? 본심인가? 의리인가? 여기서 아예 무슨 의리예요 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살짝 본심이 스쳐다간 느낌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영식님이 제가 이제 뭔가 자기가 상대를 설득하려고 할 때 어떤 자세가 나온다고 알려드렸었잖아요. 전진 반응, 후퇴 반응이라고 제가 예시를 들었었는데 내가 어떤 부분, 이렇게 본심을 숨기려고 할 때는 전진이나 후퇴 반응이 나타난다. 근데 전진 반응은 설득. 저는 그런 사람이 좋아요. 그거는 설득할 필요가 없이 그건 전진이거든. 그러니까 전달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 게 맞아요 하면서 뭔가 내가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영식님이 약간 전진 반응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렇다고 계속 끄덕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데 영식님이 원래 그렇게 말씀을 하는 사람인지 여기서 정숙님을 선택하는 게 약간 의리 때문에 선택을 했으니 좋은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약간 그런 쪽으로 말을 하려고 한 건지 어쨌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여기에서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따지면 영식님은 전진 반응이 나오긴 했어. 그래서 여기서 의리 빼면 시체조라는 게 저 별 생각 없이 말한 거고 지금 걸어오는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은 영식님이 물론 뭐 앞장서서 가는 거 뭐 좋아요. 그런데 보통 어쨌건 선택했고 둘이서 그때 1대1로 갈 수 있는 상황이면 최소한 옆에 서서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앞장서서 뭐 오래 사귄 부부야? 아니 오래 지낸 아빠 엄마야? 아빠 먼저 저기 가고 있고 엄마 뒤에서 따라가고 있고 그런 거야? 이것도 지금 너무 대충 그렇게 말하고 의리 빼면 시체라고 이렇게 이제 외모가 저는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 그래서 뭐 눈, 초승달 같잖아요. 아주 큰 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설득하려는 자세가 나오는데 일단은 좀 봅시다. 영식님이 원래 말투가 저러실 수도 있어. 그리고 아니면 그냥 나를 선택해줬으니까 첫인상은 크게 의미 없다. 자기소개가 되고 나서 판단하자라고 일단 생각을 보류해놓고 첫 선택은 그냥 뭐 캐리어 끌어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선택을 하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그냥 의리픽 영식님 말대로 의리 빼면 시체니까 의리픽을 지금 한 걸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방송에서 저 캐리어도 끌어줬고 아직 저는 뭐 누구를 선택할 건 아니고 저는 중요한 게 멋있는 거니까 멋있는 건 어쨌건 그 사람의 뭐 스펙이나 사랑을 들어야 돼요. 라고 인터뷰에서 말하기는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말을 이 정도로 만들고 그냥 넘어간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뒤에서 옥수님을 보면서 완벽하다고 하거든. 그러면 그런 미의 어떤 기준이 뒤틀려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첫인상인데 어떤 걸 본 거지? 이런 눈을 좋아한다고? 근데 옥수님이 완벽하다고? 그러면 옥수님을 본 건 객관적인 시각이고 정숙님을 본 건 주관적인 시각일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약간 모순이 있고 여기서의 인터뷰는 확실하게 몸이 더 흔들리고 앞으로 나오고 상대를 더 설득하려고 하는 자세들이 나오는 걸 보면 전달 이상의 무언가를 표현하려는 게 아닌가 정도로는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활달하고 조용한 여자보다는 적극적인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정숙님 활달하죠. 성격도 좋고 그런 부분을 읽었을 수도 있지. 어떻게 보면 정숙님이 적극적이고 활달한 모습이 더 보였으면 좋겠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숙님 파이팅인가요? 그렇게 지나갈 때 박수나 한번 쳐드릴까요? 도열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전원 기립을 해가지고 축하한다고 하고 영수와 첫인상 선택까지 통한 영숙 두 사람은 서로가 지금 통했죠. 영숙님에게는 영수가 왔다는 건 호재인데 다른 나머지 세 명이 왔다는 거는 또 그렇게 호재는 아닌 것 같아. 여기서 영숙님에게 가장 베스트는 그냥 영수 하나만 오는 정도. 조금 더 그렇다면 뭐 어쨌건 영숙님은 지금 지적인 사람을 원하는 것 같으니까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아. 자기소개까지 나와야지 알아. 서로 매칭된 분은 딱 한 팀밖에 없네요. 그치? 지금 딱 한 명. 그게 지금 영수와 영숙이지. 그래서 성격도 차분하고 괜찮고 시원할 것 같아서 성격이 막 차분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 보면서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도 해주고 영철님 이것만 봐도 정말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 지금 근육질의 의사 선생님께서 왜 이러지? 나보고 먼저 인사도 해주고 예쁘시네라고 생각하고 인사해준 거에 벌써 지금 그리고 상철님도 이제 인상이 시원시원하고 밝다. 그래서 밝은 성격을 좋아하고 지금의 영수님은 뭐 길들인다는 표현은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그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옛날의 영수는 불가능했을 수도 있어. 지금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고 틀에 박힌 사고와 틀에 박힌 삶을 사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거든. 지금은 그래도 나름의 성찰을 하면서 다른 답을 찾은 상태일 수 있겠지. 그래서 웃는 모습도 이쁘고 첫인상 에너지. 확실히 지금 내 편을 받은 그 이유는 일단 뭐 이쁘다 당연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 에너지라는 게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밝은 에너지. 이렇게 4명 남자들에게 이제 보필을 받으면서 그렇게 여기서 해나님이 가방 하나 드는 거 없이 그러게요. 아까 옥수님은 직접 들었는데 그래서 4표 진짜 상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친구들이 3표 받으면 진짜 잘 받은 거지. 근데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3표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놀랍군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정받고 있구나. 3표는 당연히 많은 거거든. 영숙님의 자기소개가 약간 주변에서 할 법한 칭찬들을 모아놓은 것 같다는 제가 인상을 받았잖아요. 일종의 뭐 플러팅 멘트를 모았거나 주변의 칭찬 멘트. 그러면 영숙님은 주변의 어떤 칭찬, 어떤 그리고 플러팅, 지금은 플러팅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야. 내가 스스로 채워지지 않았으니 주변 사람들의 어떤 취향이 계속해서 나의 밑빠진 독을 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해. 근데 기본적으로 영숙님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고 똘똘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많은 기대를 받았고 그런데 그게 생각만큼 뭐 이혼이라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황당한 결과를 저질러 버렸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 무슨 불쾌한 골짜기처럼 이렇게 훅 빠져 있잖아, 인생이. 그러니까 이제 영숙님은 더더욱 그 빠지기 전에 그 자기의 뛰어났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 대단하게 여겼고 막 학생회장을 하고 막 부모님의 어떤 치맛바람 속에서 선생님들도 나를 되게 대단하게 여기는 그 시절이 가장 그리울 수도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영숙님의 친구들은 그 시절의 영숙을 생각하면서 영숙님이 조금 그 시절에 비하면 괴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아 영숙아 너같이 대단한 애가 뭐 그 정도로 걱정해 이러면서 또 그러겠지. 이 사람이 힘든 시기 때 그런 얘기 못 하거든. 그래서 뭐, 아유, 너 정도면 뭐, 가면 받지, 표 받지. 근데 낯설러 나가면 세 표 다들 이렇게 잘 돼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어서, 아, 네가 대단하긴 한데, 그래도 세 표 정도밖에 못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의외로 더 많은 분들이 선택해주니까, 내 어떤 이미지 때문에 그랬지? 그래서 약간 분수 떨면 안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뻑해서 사는 사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막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조금 자제력이 없는 사람. 푼수 본인 표현대로 푼수에 가깝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옥수님이 아, 내 차에 둘이 탈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차를 정리를 하거든요. 그때 광수님이 가가지고 영자를 챙겨줘요. 광수님 저런 다정함이 또 있군요. 시야도 넓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지. 근데 저렇게 가서 챙겨주는 게 쉽진 않은데 저러면 이제 영자님은 광수 말고 다른 사람을 이제 알아보기가 조금 애매해지지. 왜냐면 광수가 그렇잖아도 지금 외모로도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저런 다정함까지 보여? 이 사람 섬세하게까지 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리고 광수를 발견하고 살짝 장난. 그래서 우뚝 서서 이제 삐지는 장난을 치는데 광수님은 그냥 들어줄게 하고 가더라고. 뭐 말이 많은 것보다 그냥 바로 저렇게 반응하는 게 어쨌건 뭐 100점 만점은 아니어도 가장 무난한 반응이지. 뭐 2표 받고 싶고 3표 받고 싶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영숙님이 가지는 그 인기에 목말라 있는 과거에 인기 있던 그 과거의 그 속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본인을 첫인상 선택해줬던 영자의 짐도 옮겨주고 좀 이따 보자고. 저게 별거 아닌 행동인데 되게 광수님 자체의 사람에 대한 인기를 높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현숙과 정희는 다 혼자 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영철님이 또 약한 모습을 보여. 덩치 큰 세 분 가위바위보를 해서 앞에 타요. 나 빼고 가위바위보 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나는 너희들보다 못해. 난 덩치가 작은 사람이고 너네들은 덩치가 큰 세 분이니까 가위바위보해서 나는 앞에 탈 자격조차 없고 너네들끼리 그거를 투표를 해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결정해. 이게 지금 벌써 져 있거든. 이게 저게 어쨌건 나는 솔로에서는 옆자리가 뒷자리보다는 조금 더 뭐 이런 표현 상석이잖아. 더 가치가 있는 자리잖아요. 이 사람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고 뒤에 있으면 배경이 되는 거니까. 근데 영철님은 벌써 그 경쟁의 자체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어. 이미 포기했거든. 근데 이제 남자들끼리는 판단이 그렇게 뭐 가위바위보가 아니라 서로 선택을 했으니까 영숙님의 선택으로 영수로 정해진 거죠. 여기에서 그래도 4명에서 다행이네요. 5명 되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서 뭐 아니에요. 제가 가운데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가운데 타는 거는 남을 배려하는 거니까 가운데 타는 것까지 했으면 되게 좋거든. 아 제가 가운데 탈게요. 뭐 이 정도면 좋은데 거기서 또 그래야지 긴 다리들을 컨트롤하지 이런 게 아니, 너무 이게 자기가 덩치도 작고 키가 작다는 거에 콤플렉스가 있다는 거를 너무 흘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그거를 가지고 희화화해서 그런 걸 극복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조금 심한 면이 있어요. 저게 이제 너무 과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도 더 보여.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자신감이 없고 이게 거의 열등감에 가까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면 그런 사람을 매력적으로 느낄 사람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성인 남자들이 탄 적이 있냐라는 거에 영숙님은 이제 태어나서 처음이고 그러면서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했는데 아까 누가 물어봤지? 아 경수가 물어봤구나. 근데 이렇게 많은 남자들이 탄 게 처음이냐 거기서 얘기가 흘러가면 좋은데 영수가 뚝 끊고 제가 어머니께 얘기 잘했나요? 영수도 이렇게 유연하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영수도 굉장히 장점이 있고 좋은 사람인데 여기에서 경수가 하는 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많은 거 뭐 차가 무겁나요? 무겁게 나가려나? 뭐 하면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면 좋은데 네가 그 얘기했어도 안 들려.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어머니께 잘했나요? 그래서 뭐 영숙님은 너무 예쁘게 잘 얘기해줘서 좋았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오직 영수만 할 수 있는, 그리고 약간 뭐 굳이 따지자면 뒤에 남자 3명에 대한 배려는 없던 거죠. 뭐 굳이 배려를 해야 되냐 싶기는 해. 둘이서만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어쨌건 배려는 없었다. 영수가 시야가 넓지 않고 주어진 어떤 패턴에서 벗어나는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정도로는 알 수 있지.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와 통화한 거는 지금 영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영수만 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영식님, 의리 때문에 첫인상 선택한 거 아니에요. 아까는 또 의리 빼면 시체라더니. 그래서 의리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니라고. 아까 자기가 말실수한 걸 알았나? 그래서 거짓인지 아닌지 나중에 방송 나오면 보라고. 의리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니야. 예쁜 눈 때문에 선택했다고 리터뷰에서는 말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자랑 영호도 여기로 오면서 영호 마음속에서 순자님이 조금씩 나가기 시작했죠. 내보내기 시작했지. 순자는 누굴 옆에 태운 거 처음이에요. 뭐 이런 건 좋았어. 영호님 영광이다고 하고. 그리고 직장 동료 빼고는 옆에 탄 것도 처음입니다. 그렇겠죠. 영호님 전 아내가 나이가 아무래도 어렸으니까 운전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자기가 꿈꿔왔던, 살아왔던 그런 삶과 가장 다른 삶에서 모든 감정을 회피한 상태로 아이들을 위해서 억압한 상태로 살고 있잖아. 그리고 하루하루가 불안할 거고, 그러니까 잠을 줄여가면서 새로운 거를 배울 거고, 그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고, 예전에는 인기 있고 잘 노는 사람이었겠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회피했지. 사람으로부터 도망쳤고. 그러면 회피와 불안이 다 높은 상태죠. 회피와 불안이 다 높은 상태예요, 실은.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들떠갖고 신나고 그러다 보니까 순자님이 여기서 지금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아마 이분들의 어떤 조금 더 본질적인 그런 모습들은 이제 서서히 이제 뒤에서 더 나올겠죠? 그리고 이제 옥순 씨의 차에 타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흐어하는 광수 특유의 또 웃음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옥순 씨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반응을 합니다. 되게 귀여워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옥순 씨의 저런 반응이 나는 되게 좋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런 옥순 씨의 반응에 긁히는 남자들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의 웃음에 대해서 흐허하면서 이거 뭐죠? 라고 했을 때 뭐야 지금 나를 되게 가볍게 보네? 남자답지 않게 보네?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 특히나 옥순 씨처럼 저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더 저렇게 하면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귀엽게 보는 건데 귀엽다는 칭찬에도 긁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도 뭐 일단 나를 좋게 봐주는 것 자체는 좋았겠지만 긁히려면 긁힐 수도 있지. 하지만 어쨌건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제 옥수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자기가 웃기면 웃어.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해. 그런데 옥수님은 상대를 또 맞춰준다고 생각해. 여자는 자기를 재밌게 해주고 그리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을 선호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나도 100% 동의하지 않죠. 어쨌든 그런 경향이 있잖아. 그렇다면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길 바래. 근데 귀엽다는 거는 인정과 뭔가 그 칭찬과는 방향을 다르게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 여자 입장에서는 귀엽다가 최고의 칭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귀엽다는 말을 싫어하는 나이대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연애를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귀엽다는 말을 칭찬이 아니라고 받아들이기도 해. 남자는. 그렇게 제가 좀 그렇게 웃어요 하면서, 근데 이거는 여자분들 중에도 이거 되게 민망해 할 사람 많을걸? 내가 해서 그 흐허 이거는 그렇지만 그래서 하고 약간 그 돼지코 웃음, 이 전에도 뭐 영자님이 그런 게 했지만 진짜 귀여워가지고 이거 뭐죠? 아우 귀엽다, 대박, 개박 귀엽다, 야 그거 뭐예요, 아우 너무 귀엽다 막 이렇게 웃었다고 생각해봐. 그거에 대해서 아우 그런 거 같고 그래요 하고 긁힐 수 있다니까? 아 내가 후같이 보이나? 내가 만만해 보이나? 내가 무시당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광수 씨가 되게 여유있게 대처했거든.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웃어요. 근데 실은 옥순 씨의 저런 태도는 저거에 내가 지금 내가 놀림을 받고 있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의외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님의 저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뭐 자유로운 부분이지. 그치, 본인 감정에 충실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저 이런 웃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약간 바보처럼 웃어요. 근데 광수는 어때? 약간 바보처럼 웃어요라고 본인 입으로 말하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어떨까? 이 사람이 지금 나 바보 같다고 진짜 옆에서 계속 비웃네? 그럼 나중에 인터뷰 때 여기서 네 하고 이렇게 얼굴 이렇게 찌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인터뷰 때 그래. 아니 제 웃음소리 갖고 사람을 완전 놀리더라고요. 그거 갖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나를 뭐 바보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굉장히 불쾌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 사람이 어떤 막 웃음 갖고 저렇게 막 빵 터져버리지 않아. 쉽지 않 이런 게 있어 그게. 그러니까 옥수님이 지금 광수랑 대화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광수의 어떤 이런 여유 포인트야. 그러니까 광수 씨가 이거 반응을 잘했어. 그러면서 근데 옥순 씨는 저거를 진짜 호의적으로 받은 거지. 근데 이게 그 사람이 호감으로 말하는 것 같아도 특히나 옥수님 같은 분이 저런 부분을 호감으로 말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저런 옥수님한테 이미 쫄아 있는 느낌의 사람이라면 이미 쫄아 있어서 그걸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기가 조금 더 쉽긴 하죠. 그런 케이스들이 있지. 근데 또 그런 걸로 또 그렇게 긁히는 사람 별로다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중에서 갈 곳 없던 마음이 그 미소에 한시름 내려앉은. 그러니까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네. 광수 씨가 확실하게 그런 느낌을 줘요. 대화를 하면서도 저렇게 제가 좀 바보같이 웃어요 라고 그냥 거기서 이 사람이 막 웃을 때 그냥 그 웃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 같고 그래요. 아니면 얼굴이 빨개져서 막 고개 숙이고 있거나 그러지 않단 말이지 광수가. 그런 게 어쨌건 옥순 씨도 그런 부분에서 뭐 밝음을 표현한 게 됐고 광수도 그런 거를 또 여유 있게 잘 받아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또 안 웃나 하고 그렇게 쳐다봤대. 그러면서 이제 운전 잘 못해서 천천히 한다는 거에 뭐 괜찮다고 하고, 여자분들이 어떤 귀엽다를 했을 때는 그게 이 사람은 어떤 애정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광수는 사진 찍는 거. 이게 광수 씨가 지금 옥순 씨한테 사진 얘기해, 영자한테 해, 영숙한테 해, 계속 사진 얘기하잖아요. 이게 물론 호감이 있고 어느 정도 영자의 표현대로 엔트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약간 광수의 사진 얘기는 영우 씨의 17영우의 매미 얘기가 아닌가. 사진을 좋아하니까 하는 거야. 사진 얘기를 좋아하니까 뭔가 화두로 던지는 거지. 요즘 사진 찍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사진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전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했을 때 옥수님이, 그러니까 굉장히 말투도 밝고 재밌는데 모든 게 약간 자기중심적이라는 거는 앞에서도 느꼈죠. 여기서도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래요? 무슨 사진이요? 그래요? 하고 뭔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는 사람이 얘기를 조금 더 나누고 그 다음에 내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도 되잖아. 근데 넌 사진 찍는 거 좋아해? 나는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해. 바로 내 걸로 그냥. 그래? 아예 그건 됐고 일단 내 얘기부터 내 얘기. 그러면서 지난주에 오사카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오사카요? 오사카 어땠어요? 하고 오사카 얘기 좀 하고 근데 교토는 안 갔어요? 그렇게 해도 되거든? 그런 거 없어. 우와 교토는요? 내가 좋아하는데. 나는 교토 좋은데? 근데 이제 옥수님은 자기의 어떤 이런 화법의 문제를 못 느끼겠죠. 왜냐면 보통 남자들이 이성 이렇게 데이트를 하거나 했을 때 저런 부분은 그냥 맞춰주고 말았을 거거든. 그리고 광수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유연하게 상대가 원하는 걸로 그냥 흘러가 주거든. 그러니까 옥순 씨는 대화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쵸. 그 다음날 이제 교토 가서 또 3일 있었다고 하면서 옥순 씨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잖아. 광수는 옥순 씨가 교토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교토 얘기로 그냥 가버려. 오사카를 갔다고 했을 때 오사카 얘기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거든. 오사카에 뭐 이런저런 게 있을 거야. 근데 옥순 씨가 교토는요 하고 교토 얘기하니까 여기서 광수가 바로 그냥 교토로.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걸 지금 실은 광수가 옥순을 맞춰주고 있어. 그 웃음, 내가 웃기니까 막 빵 터져버려서 웃는단 말이야? 이 사람이 지금 첫인사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의 웃는 버릇을 보고 내가 빵 터져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좀 바보같이 웃어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상대의 웃음을 존중해주고. 이게 광수 씨가 상당히 대화에서 여유 있다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교토가 훨씬 좋죠. 그래서 교토가 훨씬 좋더라고요. 광수 씨는 오사카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옥순 씨가, 제가 또 일본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일본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광수 씨가 지금 여기서도 시골 갔다 왔다니까 저도 그런 데 가고 싶은데 그냥 다 맞춰주잖아. 지금 옥순 씨는 광수가 이런 대화면에서 나를 다 맞춰주고 있다는 거를 몰라.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다 맞춰주지 않을 때 왜 갑자기 이렇게 내가 대화를 못하게 됐지? 라고 좌절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 실제로 그 전에 대화를 잘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맞춰주고 있었던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골 얘기가 나오니까 또 시골에 대한 화두로 얘기를 또 하고 있죠. 대중교통이 없어서 차를 빌렸어요. 그래서 근데 오른쪽이 운전석. 그래서 뭐 깜빡이 넣는데 와이퍼가 움직여가지고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화가 잘 흘러가죠. 광수 씨가 유연하게 대처했기 때문이야. 이건 실은. 그러니까 옥순 씨가 굉장히 털털한 모습을 많이 보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한꺼풀 들어가 보면 대화나 이런 게 살짝 감성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렇게 이제 힘들었고 이렇게 운전한 얘기. 그리고 여기서는 광수도 리액션이 좋아.
또 옥순 씨도 광수 씨가 이렇게 또 잘 맞춰주니까 또 신나서 더 얘기하고, 어떤 면에서는 옥순 씨는 광수랑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즐거웠을 것 같아요. 광수도 어쨌건 옥순 씨 자기가 선택했고, 어쨌건 첫인상이니까 외모적인 부분을 선택을 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고, 또 내가 이성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또 재밌어하고 이러니까 광수도 좋겠지. 그래서 성격이 너무 좋은 것 같다. 근데 좀 푼수 느낌이 있어서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 일본 문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일본어를 못하고, 그래서 인터뷰에서는 도도한 이미지였는데 본인 말로는 좀 푼숙기가 있다. 그래서 푼숙기가 있는 사람을 좋아한대요. 광수는 조금 자기 주장이 있고 표현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겠죠. 아무래도 광수 씨는 그런 분을 또 재밌어하고 말도 잘하고 일본 문화 그런 걸 되게 좋아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옥순 씨 입장에서는 내가 되게 맞춰줬다고 생각했을 거야. 왜냐면 광수가 일본 얘기를 먼저 꺼냈거든. 그래서 옥수는 일본 얘기로 맞춰줬다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공통된 관심사에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렇게 재밌었대요. 그리고 영호와 순자, 여기서 영호 씨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도착은 19km 남았고, 순자는 이렇게 옆에서 또래의 이성이 이렇게 내비 역할을 해주는 게 너무 좋았겠지. 그리고 순자 씨의 내비가 없다는 것도 상당히 좀 특이한 포인트인데, 순자 씨는 그 내비가 없이, 그러니까 집 회사, 이게 어떻게 보면 집 회사, 뭐 어린이집, 뭐 학교, 애들 학교, 이게 뭐 그냥 생활 공간에 다겠죠. 내비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았겠지. 저 차 자체가 뭐 애들 통학용으로 샀을 수도 있고. 그치, 순자님 진짜 엄청 들떴을 거야. 스마트폰에 다 되긴 되지. 고정대가 뭐 카메라를 설치하느라고 고정대를 빼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원래는 있는데 저 여기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니까 내비가 있던 자리에 고정대를 빼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어. 여기서는 이제 기침을 하고, 그래서 목감기가 유행이다. 그래서 뭐 약 가져왔냐는 거에, 근데 약 먹으면 술 드세요? 순자가 먼저 술 얘기를 꺼내거든. 그런데 영훈님이 술 좋아하냐고 묻어요. 뭐 잠깐, 액자식 구성인가? 설마 술을 좋아하는 사람? 영훈님은 이 뒤에 이제 뭐 술자리에서도 약간 술에 대해서 예민한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어린 나이의 사람과 결혼을 하다 보니 대학생은 남자든 여자든 대부분 술을 많이 마셔요. 사람 인생에서 이 사람이 뭐 영업을 하거나 술자리가 많은 그런 회사를 다니지 않는 한 인생에서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시기는 대학교 때잖아요. 그리고 또 그 20대는 체력이 좋아가지고 술들을 잘 마시고 주변에 친구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았겠지. 이제 술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감했을 수도 있겠지. 술 좋아하냐는 말에 그냥 3초 고민도 없이 바로 내. 주량을 묻는데 안전하게 마시는 거는 한 병, 두 병째부터는 감정적, 주량을 넘기 시작하면 날게됨.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먹어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일단 두세 병은 마신다는 소리네요 라고. 여기서부터 이제 영호의 마음이 약간씩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순자님 선택하고 좋았거든. 근데 이제 과하게는 안 마셔요. 혼자 먹으니까. 저것도 계속 살짝 그 물론 뭐 영호를 만나지 않는다고 그게 무덤은 아니지만 자꾸 그 자기의 무덤 파는 쪽에 힌트를 자꾸 줘. 과하게는 안 마셔요. 혼자 먹으니까. 혼자 먹는다고? 원래 진짜 주당은 혼자 마셔요. 집에서 혼자 항상 마시지. 이게 물론 순자님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의 특징은 술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매일 마시는 거야. 술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보통 혼자 마셔. 그러니까 이제 영호도 혼술. 집에서 혼술. 지금 내가 들은 게 맞는 거지? 혼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호가 대단하시네요. 순자님이 아니에요. 맨날 마셔서 그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순자님도 운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그 대화에 집중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저 대단하시네요는 진짜 대단해서 혼자 술도 마시고 혼자 술도 드시고 대단하시네요. 술을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대단하시네요. 그거 아니거든. 지금 저거는 살짝 그래요. 혼술? 혼술, 혼돈이? 혼술 됐을까? 지금 당황해서 막 일본말이 나오기 직전이야. 그래서, 스고이네. 이렇게 된 거거든. 그렇게 칭찬받을 건 아니고요. 맨날 마셔서 좀 안 좋아요. 정도로 지금 잘못 받았어, 지금 순자님이. 지금 저기서 영훈님이, 진짜 대단하다. 막 그런 의미의 대단한 애는 아니었는데, 지금. 살짝 지금 핀트가 어긋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순자님이 혼술, 술도 뭐 새벽 먹으면 날라다녀, 혼술 맨날 벌써 지금 그러면서 대단하시네요. 근데 아니에요. 맨날 마셔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약간 몰래카메라 수준이야. 혼자 살면 혼술하게 돼요. 에이, 혼자 사는 거 나름이긴 하지. 애주가 내용 좋게 표현을 했네요. 그러면서 내비 활동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순자는 이 영훈님에 대해서 너무 오랜만에 지금 차에 옆에 누군가가 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순자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순자님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 결혼 생활이 맘대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 생활 전선에서 지금 말 그대로 아이들의 생존, 나의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없어. 내가 옛날에는 뭐 친구들도 많고 뭐 잘 나가고 그랬던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없어.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송두리째 딱 빠져 있는 느낌일 거야. 그러면 순자 씨의 어떤 연애관은 20살에 머물러 있겠지. 20살 뭐 20살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영호가 진짜 저 첫사랑을 닮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절의 감성이 떠올라. 그래서 왠지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닮은 것 같아.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뭔가 이런 상황에서 좀 예를 들어서 뭐 술자리도 많이 갔고 막 남자도 요즘에 막 최근에 많이 만나고 있고 막 이러면은 노련하게 막 대처를 하고 이 사람이 조심스럽게 내가 술이요? 아유 아니에요. 그냥 뭐 분위기 맞추는 거 좋아. 이렇게 말했을 거야. 근데 수자님은 지금 뭐 오랜만에 어른이랑 대화 자체가 오랜만인데 뭐 숨기고 막 그렇게 전략이 어딨어. 그래서 이제 20살에 첫사랑을 닮았다 하는데 실제로 영호님이 그 사람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순자님은 그 20살에 느꼈던 그런 이성과의 가까운 그런 느낌을 그거를 오랜만에 느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때와 기억이 연결되는 거고 그러니까 왠지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닮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고 그럴 것 같아요. 순자 씨는 외롭죠. 외롭지. 그래서 첫인상 선택해준 덕에 함께 오던 길 너무 편안했어요. 영훈님이 뭐 내비 역할도 해주고 말도 잘 하니까 영훈님이 말을 툭툭 던지는 거에 비해서 뭐 말이 그렇게 적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루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사적인 얘기보다도 첫사랑과 닮은 남자. 그때 내 느낌, 첫사랑 그때의 내 느낌을 오랜만에 겪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의 내 느낌을 오랜만에 겪으니까 왠지 그 사람인 것 같지. 그렇게 이제 든든하게 내비해주니까 많이 의지가 됐다. 그리고 영식과 정숙. 그러면서 여기서 영식은 또 반대야. 영식은 술을 안 마실까봐 걱정이야. 금주파 아니죠? 금주파 아니에요. 그래서 첫인상뿐만이 내가 기가 막히게 느낌으로 딱 찍었네 라고. 술 마시는 사람이 좋은가? 그래서 환장하겠네. 내가 너무 잘 골랐다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막 띄우고 있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번 기수 역대급 미인들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그러면서 영식님 일부러 나 안 찍어줬다고 삐져서 거의라고 얘기한 거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이 말은 나 안 찍어줬다고 삐져서 거의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라는 거는 나 안 찍어줬다고 삐져서 정숙님 빼고 나머지 이쁘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뜻이잖아. 살짝 그 속내를 드러내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건 내가 찍었으니까 거의 다에 정숙님 포함된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조금 그런데 아무튼 일단은 거짓말을 못하는 스타일. 영식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말을 많이 해서 진실을 흘리는 스타일에 가까운 것 같아. 여기서 거의 다인데 제가 거의 다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리로 뽑았고 그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쪽으로 흘러간 게 아닌가? 또 1대4 나를 선택해줘서 고맙고 경수님은 뭐 부럽다고 하고 7명 여기서 그것도 7대7 이러면서 영수가 얘기하고 경수가 뭔가 얘기를 끼어들어 보려고 전 7대6일 줄 알았어요 라고 했지만 이게 잘 앞자리야 잘 안 들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영수 씨가 그렇게 시야가 넓진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뒤에 사람들 얘기 못 듣고 나는 솔로 즐겨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수 자리에는 비가 내리죠. 띠리리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서 영수는 멘트를 독점하고 이렇게 돼버리고 그렇게 영숙님은 팀장 된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옥순에서 영숙으로 가보자라는 거에 경수는 조금 실망한 것 같아. 경수 씨를 생각을 해보면 5년간 장기 연애를 했고 6년인가? 그랬고 되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단 말이야. 거의 뭐 성인이 되자마자 연애를 했거나 그 전에 연애를 했을지도 모르지. 잠깐 몇 살이더라 나이대가 어쨌건 어린 나이에 연애를 시작했고 오래 연애를 했다고 하면은 뭐 이 사람이 인기를 즐기는 그런 상황보다는 어쨌건 1대1로 나만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혼을 할 때는 그게 깨져서 실망을 해서 깨졌겠지. 뭔가 나만 바라보는 사람을 경수님도 원하지 않을까? 또 너무 추상적인가? 맞아, 군대까지 기다리는 여자였으니까 그래서 신뢰했는데 어떤 그런 신뢰가 깨져서 충격을 먹었으니 경수님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경합을 벌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매력을 어필하는 그런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경계할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영숙님은 이렇게 많이 받을 줄 몰랐어. 3명일 줄 알았는데 4명이네요. 그래서 인상이 되게 좋았고 그때 영숙님은 제대로 봤다고. 선은행에 대해서도 칭찬이고 그러네. 뒷좌석 저게 다 안 뜯어져 있구나. 저건 어떤 이유지? 뒷좌석에 사람이 안 탔나?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 코너링 칭찬도 받고요. 근데 코너링 칭찬 받은 거에서 장래 기능시험 100점 받은 거를 굉장히 칭찬에 목마른 사람이구나. 기능시험 100점 물론 그렇지. 기능시험 100점 받은 사람이 의외로 별로 없거든. 아닌가? 근데 저게 그렇게 막 어필할 정도는 아니잖아. 영수가 말을 너무 걸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길을 또 잘못 들었거든? 그때 아니에요, 내비가 이상해요. 내가 잘못될 거를 생각하지 않고 내비 탓을 하고 있네. 근데 이제 물론 너무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비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된 길을 못 찾죠. 내비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해야 답을 찾지. 여기서도 영숙님이 약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라고 일단은 가설은 세워보고요. 뒤에서 이제 길을 알려주고 뭐 다독이고 이러면서 도착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길을 어느 정도 다시 찾고 뒤에서 이제 다독여주고 이러니까 내가 그냥 4명 다 독점하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농담으로. 경수는 지금 괜찮았어요. 되게 많이 뭐 예쁘시고요 이러면서. 근데 내가 생각하는 영숙님의 모습이 있듯 영숙님도 본인이 좋아할 법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거는 영숙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 나한테 관심 없는 사람에게 굳이 나는 어필하지 않는다야. 경수에게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나만을 좋아하고 나를 기다려주는 약간 그런 걸 경수 씨는 원할 거거든. 그렇지 않은 사람과 연애를 해본 적도 없을 거야. 일단 연애는 그렇게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보이는 사람? 그러면 뭐 내가 굳이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겠죠.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영숙님은 나한테 많이 없어졌다.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